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읽기 습관이 안 된 아이들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나요?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해보고자 합니다. 독서 습관이 잘 된 친구들은 하루 종일 책을 끼고 살죠. 그쵸? 제일 부러운 거예요. 보통은 책 안 읽는 친구들은 제가 책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거꾸로 책을 너무 읽는 친구들은 저놈의 자식 책 좀 그만 읽고 문제집 좀 풀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가끔 저는 그 후자인 케이스여서 그래서 상당히 부러우시죠. 책을 끼고 산다라는 게. 근데 일반적으로 왜 책을 아이들이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렇게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을 보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혹시 책은 필독 도서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혹시 선정을 하시나요? 보통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선생님께서 이게 목록 프린트를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프린트를 주는 그 안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필독 도서에 대해서 독서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뭐 4학년, 5학년쯤 되는 친구들도 독서 목록이 두꺼운 책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독서의 목록에 맞춰서 책을 혹시 사주시나요? 아니면 뭐 도서관 요즘 책이 워낙 많으니까 도서관에 혹시 빌려보시나요? 그런데 아이가 혹시 싫어하나요? 그렇게 싫어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3학년이고 4학년이고 5학년이고 독서 능력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특히 모국어가 이제 우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 국어에 대한 독서의 책은 특히나 많이 다릅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외국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어머님이 학년보다는 그 아이의 독서 능력에 맞춰서 책을 넣어주는 경우가 많으세요. 우리 아이가 4학년인데 파닉스를 이제 뗐어. 우리 아이는 한 줄짜리 책을 사서 그거에 맞춰서 독서를 해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거꾸로 우리 아이는 5학년이니까 해리포터 정도는 읽어야 되니까 영어 해리포터를 줘야지 라고 해서 파닉스 애들한테 주진 않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가 독서 능력을 어릴 때부터 독서를 차곡차곡 쌓아서 열심히 보는 친구와 문제집 많이 풀어본 친구가 5학년이면 그 해리포터를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걸 읽었을 때 좋아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책도 한 권도 잘 안 읽고 그냥 말만 잘하는 한국인인 거예요. 문제집 잘 안 풀어보고 문제집도 많이 하물며 풀면 많이 틀리고. 근데 그런 친구가 만약에 해리포터를 준다? 과연 그 아이는 그 해리포터를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요? 필독도서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싫어할 겁니다. 문제는 아이가 읽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의미 파악을 재밌게 자기가 느낄 때 자기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영어랑 한국어랑 비교를 해드리면 맞아 그런 거 같대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학교에서 필독도서를 나눠준 건 초등학교 3학년이다. 그러면 3학년에 맞는 이 정도 되는 레벨로 아이가 읽으면 좋은 책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아이는 5학년 수준일 수도 있고 1학년이나 2학년 수준의 독서 능력을 가진 아이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3학년인데 5학년인 아이의 독서 능력을 가진 아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낮은 단계 그냥 쑥 한번 읽고서 재밌게 읽으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 밑에 단계인 경우는 재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미니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에게 맞는 독서는 자기 단계, 자기 독서 능력에 맞는 책을 먼저 읽고 아이가 독서 레벨이 글밥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책을 싫어하는 아이가요, 생각보다 내가 정말 책을 너무 싫어라는 것보다 책을 싫게 만드는 환경을 계속 지내와서 책이 싫은 경우가 더 많아요. 뭐 아이패드를 보고 핸드폰을 보는 것 때문에 아이가 책을 안 읽어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아이패드 보고 뭐 재밌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핸드폰 맨날 끼고 살잖아요. 아이들한테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그건 못된 짓이야. 그렇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근데 어느 정도는 보는데 아이가 책을 너무 등한시한다 그럼 그 책이 재미가 없다. 한 번도 재밌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경우일 거예요. 잠시라도 책을 아이가 좋게 만들려면 아이가 왜 좋아할 책을 갖다 줬는지 안 갖다 줬는지 그것부터 엄마가 조금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의 독서 능력에 맞춰서 학습을 아이가 진행하느냐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학습 만화 그것도 요즘 많이 물어봐요. 학습 만화는 꼭 읽히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Y 내용 보셨어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되게 좋은 만화책이에요. 그쵸? 참고로 저는 한자를 어릴 때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자 공부하는 친구들 혹시 보셨어요? 한자의 그 마법천자문 내용 보셨어요? 아이들 마법천자문 보고 나면 한자 좋아하는 되게 많아요. 그 덕분에 한자를 좋아하게 되는 아이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면 만화책이 나쁜 걸까요? 저는 만화책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면요. 하지만 학습 만화를 너무 많이 심취해서 본 친구들은 글밥 많은 거를 안 봅니다. 자극적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끔 TV 틀고 다큐멘터리가 좋은지 알고 보는데 불륜 막 드라마 보고 잘생긴 남자 나오고 뽀뽀하고 막 이러면 막 동화돼가지고 되게 좋잖아요. 안 그런가? 하여튼 그런 눈요기로 잠깐 보는 용으로 쓰는 게 학습 만화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Y라는 그 내용이 되게 방대하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역사나 세계사를 아이가 재미없고 뭐 보기가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인데 Y라는 책을 통해서 아이가 재미있는 그 흥미를 유도하기에는 정말 좋은 책이에요. 하지만 글밥이 많은 책을 아이가 그걸 계속 보다 보면은 안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까지만 보고 힐링하는 정도 선까지만 보고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마법천자문 제가 되게 많이 권해주긴 해요. 근데 마법천자문 안에 내용을 보시면 뭐 죽일, 쌀, 뭐 폭발할, 폭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되게 선정적인 게 폭력적이지, 선정적이지 않고 폭력적인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법천자문은 흥미 위주로 잠깐, 그래서 저희 아이도 반년인가 한 1년 정도만 잠깐 보고 미쳐서 보길래 남의 집 줬어. 예, 왜냐면 그것만 보니까. Y도 그래서 잠깐 한 1, 2년 정도 데리고 있다가 다른 집에 입양을 보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시기가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한 번을 보고 두 번을 보는 건 좋지만 그거를 100만 번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학습마다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어머님이 좀 커트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독서록 써야 되냐고 많이 물어봐요. 독서록을 써야 될까요? 저는 안 썼어요. 아직 지금 앞으로 이제 좀 걱정입니다. 논술학원 1학년인데 2학년인데 다녀야 할까요? 그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제가 안 다녀가지고 근데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릇 안에 구슬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그릇 안에 그 구슬을 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꾸로 그 그릇 안에 많은 책을 넣었을 때 그 책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논술이라는 그 영역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까지는 뭐 1학년, 2학년까지는 무슨 논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되게 좋지 않다기보다 시간적인 낭비가 좀 크다, 효율성이 좀 떨어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5학년 이후 이때쯤 되면 책도 많이 읽고 아이가 어느 정도 글을 쓸 수 있는 재주가 조금씩 생길 수 있는 스킬이 생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나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시작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좀 늦게 시작해도 아이가 아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 주위에서 봤을 때 저학년 때 효과를 본 아이들보다 이제 계속 책을 계속 읽혀준 다음에 나중에 수학하듯이 이제 어느 정도 책이 조금 단계가 높아지면 그때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관심 있고 더 좋아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런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늦게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책 읽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건 정말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3가지를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지금 엄마표를 본격적으로 이제 교구를 통해서 학습을 시작한 엄마표라는 그 명목하에 시작한 엄마표 수업을 아이를 통해서 하면서 3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독서 육아를 했거든요.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책을 정말 많이 사서 읽혀줬습니다. 공부는 실제 학습적인 공부는 늦게 시작한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막 이것저것 시키는 엄마들에 비해서 보면 되게 많이, 지금은 조금 한 번에 좀 몰아서 땡겨서 위로 올라가는 편이긴, 올려서 공부를 시키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외국어에 조금 목매인 엄마예요. 그래서 영어랑 중국어를 조금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상당히 오랫동안 노출을 하고 있고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강조드렸던 거, 연산에 좀 많이 목숨을 좀 건 편이에요. 단계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실 거예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 특목고 수학 하시는 선생님 친하신 분도 계시는데, 얘기하면 기본 연산 안 되면 공부 못하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좀 연산이 좀 중요하다. 그렇게 시간 투자를 세 가지를 많이 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 조금 관리를 해줬던 케이스고, 지금 현재 조금씩 티가 조금씩 나는 나이쯤 돼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엄마들이 좀 많이 유난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좀 상처받는 이야기도 가끔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로 이게 종이 들고 와서 좀 적어줘라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적으십시오. 네, 어쨌든 책 읽기 습관이 안 됐다? 그건 아이의 독서 레벨을 한번 확인을 꼭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하고 싶어요. 엄마가 욕심이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더 욕심이 많아요. 단지 나 욕심 많아 하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꿍꿍꿍 있는 아이들은요, 어릴 때 계속 자극을 시켜줬던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자극한 거를 뱉어내는 거예요. 내가 저요 이거 할 줄 알고요, 저거 할 줄 알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게 자극을 주기까지 분명히 보면 긍정적인 자극이 나오는 아이들은요, 대부분 엄마가 독려를 하는 경우지 혼내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네가 뭘 할 줄 알아?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기보다 너는 여기까지 있는 부분을 되게 재밌었는데 너는 그건 어때? 라는 식으로 약간 혼내는 것보다 낮은 단계라도 조금 독려해주는 학습, 독려해주는 독서적인 자극,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에 아이는 정말 춤을 추거든요. 네, 그래서 독서는 조금 많은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거고, 많은 이제 인내력을 통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올라가야 아이가 좋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열심히 아이한테 맞는 책을 보시고, 굳이 사진 않으셔도 되잖아요. 요즘은 도서관에 많이 빌릴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비치되어 있는 책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요즘은 검색을 통해서 정말 괜찮은 책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은 발품을 팔아서 아이가 좋아할 수 있게 좀 독려를 해주시면 분명히 책을 조금 더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하지 않을까.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면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습관되는 건 초등학교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책 읽는 습관이 좀 들면 남들이 책을 좀 잘 안 읽는 중고등학교 때 조금은 아이가 독서라는 그 명목하에 책을 조금 더 읽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모두가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독서에 즐거운 독서를 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